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8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목을 대어준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네, 2번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만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어르신들께 관절염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이다 하면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그러한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만성적으로 온 것을 만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대장암이신 경우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드시는 것이 대장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또 곡물 섭취는 이제 잡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그런 통곡식을 드시면 좋은데요. 정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곡식을 드신다. 이 내용이 더 맞는 내용이라 1번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훈연식품을 섭취해 주시면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동물성 식품의 섭취보다는 대장의 건강에는 식물성 식품이 훨씬 더 건강에 좋고요. 또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훨씬 더 대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8번 천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바람에 노출시킨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찬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5번 실내 습도를 70에서 80%로 유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천식 유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먼지, 진드기,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그런 진먼지, 진드기는 다 사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알레르기 소인을 없애주는 것이라서 천식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요. 찬바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식을 유발시키죠. 네, 찬바람에 노출시키면 안 되시고요. 또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그리고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찬 음료수도 역시 오히려 천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내 습도는 보통 40에서 60%가 가장 적절합니다. 오히려 또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천식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습도는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9번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2번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3번 수면제를 복용한다. 4번 저녁 식사를 많이 권한다.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공복감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복도 해소를 하지만 또 필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좀 잘 오시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눕힌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적합한 식사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눕힌 상태로 식사를 드시는 것이 사례가 안 걸리고 편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1번 사례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식사 전 신맛이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먹인다. 정답은요?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입니다. 살에 걸리기 쉬우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입이 마르고 건조하신 경우에 이렇게 수분이 적은 음식 같은 경우는 살에가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하신 상태로 식사를 하시면 음식도 잘 섞이고 또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 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의식이 없다 해도 이분이 들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요양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상자분에게 어르신 식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끝났으면 어르신 끝났습니다. 이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고 눕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시작 끝을 알려주시고 나갈 때 인사도 꼭 해주셔야 되겠죠.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3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4번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번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정답은요? 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어주시면 되겠어요.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라주셔야 라벨이 젖지 않고요. 이렇게 약이 묻으면 또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붙은 쪽을 잡고 붙은 쪽을 쥐고 따라주시는 것이 맞고요. 1번처럼 알약이 있는데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은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이러한 약은 가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알약을 모두 다 가루로 만들어 먹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경우만 가루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색이 변한 약물은 변질이 된 거라서 이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이 변했으면은 이거 드시면 안 되세요. 자, 잘 흔들어 먹인다. 이거 어디서 보신 걸로 기억을 하셔서 혹시 이걸로 고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흔들어 먹이는 경우에 물약은 색이 변한 약물이 아니라 물약을 이 위아래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물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색이 변한 약물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아주시면 바닥에 세균이 많은데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병뚜껑 안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세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병뚜껑은 뚜껑의 윗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그렇게 놔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시면 세균이 마구마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에 일단 제일 먼저 뚜껑에 덜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옮겨주신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2번 위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가 정답이죠. 요 내용은 이제 안연고입니다. 연고기 때문에 쭉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 넣을까요? 하면 아래쪽 결막낭입니다. 하부 결막낭, 하안검, 아랫눈꺼풀 다 똑같은 말이고요. 눈은 방향이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2cm 정도 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약품과 보관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 습한 곳에 보관한다. 4번 안약, 냉장고에 보관한다. 5번 시럽,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약품 보관 방법 중요하죠. 약을 보관할 때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늘지고 건조한 곳이면 좋으세요.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가 이제 냉장고가 많은데
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서 약을 보관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이제 일부 있고요.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항생제 같은 경우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늘지고 건조한 곳,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가 그늘지고 건조한 곳 맞고, 물약은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여기는 보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르약 같은 경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습한 곳은 또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안약도 냉장고는 피해 주시고, 시럽 같은 경우는 잘못 따른 경우 다시 병에 넣으시면 변질 우려가 있어서 버린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4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르신의 잔 좋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문을 닦는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하시면 이제 요로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요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2번 같이 배설한다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치워주시면 네, 냄새 납니다. 그래서 네,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되겠죠. 4번에 보시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이러시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는 와상이 되세요. 그래서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화장실 사용을 권유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동변기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혹시라도 밤에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극 아무 때나 다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걸을 수 있는 대상자라 해서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해주시면 또 위험할 수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번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대상자 화장실 이용할 때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낙상 우려가 있어서 안 되시고요. 항상 밝게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3번에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작은 매트 깔아 놓으시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서 안 되고, 또 배뇨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자, 누구라도 이를 제대로 보시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께 여쭤봐서 어르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비상벨을 손에 쥐어준다든지 응급상황 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벨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5번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장치 풀어두시면 이거 과당하십니다. 안 되죠. 자,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 내릴 때는 항상 잠금장치를 잠궈둔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방수볼을 깐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를 제공할 때요. 항상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대상자 확인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시고 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에 바지를 내려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49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45도 각도로 놓는다. 4번 배설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춥니다. 이동변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힘드신 경우에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밤에 낙상 우려가 있을 때도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항상 낙상 일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2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 균형을 못 잡으세요. 항상 양 다리가 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불편한 쪽 아니고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45도 각도 놔주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배설 중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시면 어르신은 추워요. 그래서 안 되죠. 네, 환기는 맨 마지막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소리 방지를 위해서 변기에 물을 채우나요? 아니요. 티슈를 깔아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갈아준다. 3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5번 둔부부터 꼬리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네,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해 주실 때 1번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요. 협조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주시면 되고 또 협조가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눕힌 상태로 엉덩이 들어주세요 하고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또 3번처럼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습하기 때문에 이 피부 발진이나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회음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운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5번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은 뭘까요? 소변 배출을 잘 못해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24시간 빼주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치도뇨관 하신 분도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셔야 요로 감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 기능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기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면 금기라고 하면 간경화증, 심부전증, 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면 수분 배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면 역류가 되겠네요.
나와 있는 배설물들이 소변이 방광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두세 시간마다 비워주시진 않고요. 소변의 상태는 이렇게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소변을 잘 보고 계시는지, 소변이 탁하지는 않은지, 소변량이 적절한지, 이렇게 상태를 관찰해 주시는 내용은 두세 시간마다 해주시지만, 비우시는 거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만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요도가 손상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5번 같은 경우에 자, 유치도뇨관이 빠졌네요. 그런 경우는 거의 어르신의 요도가 많이 손상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끼워 넣는 것도 역시 우리 요양보사님의 업무는 아니고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의료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는 보고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3번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을 묻혀 닦는다. 4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을 묻혀 닦는다입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구강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 흡인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서, 이렇게 1번처럼 물이 나오면 안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을 혹시라도 삼키면 질식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로 헹군다, 이거는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주시는 것보다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해주셔야지 물을 삼키지 않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 마른 스펀지 브러쉬를 닦으시면은 입안이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잘 안 닦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묻혀서 흥건하게는 아닌데 물을 촉촉한 정도로 묻히셔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처럼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주시면 이렇게 구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닦으시진 않습니다. 자, 그럼 5번은요.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 것이 아니고, 잇몸과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이렇게 합니다. 항상 순서를 보면 위아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윗몸, 그 다음에 윗니, 그 다음에 아랫잇몸, 아랫니,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잇몸, 이, 위아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입천장, 4번이 혀, 그 다음에 5번이 볼 안쪽. 이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네요.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를 솜으로 덮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군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는 이유는 이제 물이 튀기 때문에 옷이 젖을까 봐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처럼 눈과 귀를 솜으로 덮어주시면 눈은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귀를 솜으로 막아주시는 거는 잘해주셨고, 눈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어요. 가볍게 덮어주시면 이제 물이나 비누가 샴푸가 튀지 않는 거고요. 자, 두피는 손톱으로 마사지 하시면 상처가 납니다. 아프세요. 그래서 손끝으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린스를 한 후에 찬물로 헹구면 추워요. 네, 어르신 춥습니다.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시고, 4번에 보시면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는 제거하진 않습니다. 바깥쪽은 가능한데요.
안쪽의 귀지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4번. 대상자에게 면도 돕기를 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눕힌다. 2번 면도 전 찬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5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가 정답입니다. 면도 돕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한데요. 이렇게 칼날 있는 면도기를 사용하실 때는 소독된 일회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상자는 침상에 반듯하게 눕혀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수할 때나 식사하실 때, 배변하실 때는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면도 전에는 찬물 수건으로 덮어주시면 이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상처 입기가 쉽죠.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항상 직각 아니고 45도 각도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가 맞고 그렇게 잡아당긴 상태로 귀 밑쪽에서 턱으로 이렇게 면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식사 직전에 목욕을 한다. 2번 팔다리 회음부 몸통의 순서로 닦아낸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 물을 받는다. 5번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혈압 높은 대상자는 목욕을 하시면 위험하다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은 지금 당장에는 목욕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목욕하실 때는 항상 순서가 심장에서 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상에서 목욕할 때하고 통목욕을 할 때가 틀린데요. 이렇게 통목욕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시작합니다. 다리, 그 다음에 팔, 그리고 몸을 헹구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회음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닦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경우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대상자는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하기 전에 지금 대상자 상태를 보고를 해주시는 게 우선이세요. 자, 보고를 한 이후에 물을 들어가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치시기 때문에 한 발목 정도까지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서 들어가세요.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서 이제 물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발목까지 받은 다음에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어르신 들어가는 게 2번 그리고 물을 전체 받는 게 3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이지만 이렇게 탕 안에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신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56번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2.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3.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4.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5. 왼팔 오른팔 수액주머니 정답은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그것도 어려운데, 아니, 수액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다니, 예, 너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외우고 봅니다.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칙이 옷을 갈아입힐 때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벗건. 입을 때 마비, 입마. 그 다음에 벗건. 벗을 때는 건강. 하나만 외우셔도 되죠. 입을 때 마비된 쪽. 그럼 벗을 때는 거꾸로니까 건강한 쪽 먼저 벗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원칙을 한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이 불편해요. 오른쪽 마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뭔가요? 하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입을 때는 마비, 입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입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러면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인 걸 골라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인데 일단 그 다음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죠. 지금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 자, 그런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수액주머니. 항상 수액주머니는 중간에 껴있는 애다. 얘는 깍두기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에다가 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지금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얘가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 들어가질 않으면 옷을 입거나 벗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수액주머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가운데 수액주머니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서 여기서 보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는 입마 벗건만 아시면 입을 때 마비된 쪽 먼저니까 오른쪽 먼저 입어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서 대상자를 움직이시면 우리 허리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심점을 낮춰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리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얘는 이제 1번, 2번은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 있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여도 다리를 모으시면 기저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모은 걸 골라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X, 4번 보시면 다리 두 다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X. 자, 5번 보시면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허리 보시고, 다리 보시고, 그 다음에 발까지 봐주셔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지금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려고 할 때 항상 건강한 쪽을 바닥에 지지를 한 채로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일으켜 앉는 경우는 왜 앉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 가시려고 일어나 앉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또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두고 그리고 침상에서 이렇게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나 휠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불편한 쪽에서 보통은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강한 쪽에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쪽, 그걸 반드시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축하는 경우가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건강한 쪽에서 도와준다, 요양보호사님은.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이시라서 왼쪽에서, 지금 왼쪽이 건강하니까 왼쪽을 짚고 일어나실 때 왼쪽에서 도와준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에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 라,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 가라 나다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요 상황은요. 어르신이 집에 이제 재가인 경우 집에서 이 침상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좌식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침상 생활 예전엔 침대에서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가다 보면은 어르신이 그냥 편하게 이제 침대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침대 없이 앉아 계시는 경우들, 누워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낙상 위험은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편마비 대상자인데 한쪽이 지금 마비가 있으시잖아요. 편마비 대상자인데 이분을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어르신 편마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마비도 좀 심하신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휠체어는 위치 선정이 가장 우선인데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 휠체어는 잠금장치, 발받침대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습니다. 이 한 손은 보통 건강한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손은 일단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기 좋도록 자, 무릎 꿇어 이겁니다. 무릎 꿇어 일단 제 1번 무릎 꿇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주셔야지 일어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어깨를 지지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 주신 상태로 이제 대상자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여기에 힘을 주시고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았죠. 그래서 이 두 건강한 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게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가 가라, 나, 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2번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한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4번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정답은요? 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선자세에서 균형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 계시는 경우 잘 서 계신다면 이제 서서히 몸을 움직이실 때는 전후 좌우로 움직여 주시되 너무 빠르게 이동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빠르게라는 말이 1번은 틀렸고요.
360도로 회전하시면 어지러워서 어르신들 다 쓰러지세요. 네, 회전하지 않고 전후 좌우로 제자리 걸음을 걸으시죠. 그래서 4번도 보시면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불편한 쪽에서 받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은요?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입니다. 네, 보행기를 사용하실 때는 대상자가 보통 발이 양쪽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하지에 힘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1번 보행기, 2번은 양쪽 다리 힘 없는 경우는 아무 발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이 나가시는 게 보통 순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가 답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는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같이 나가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발이 나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리와 보행기에 같이 힘을 균등하게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걸음 정도 걸으시는 게 맞고요. 또 슬리퍼를 착용하시면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신발 신어주시고, 요양보호사님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정답은요?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가 같습니다. 지팡이는 보장구라서 대상자를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다, 그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2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지마건이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의 위생적이며 안락한 침상 생활을 위한 침구류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좋다. 2번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두꺼운 소재가 좋다. 4번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를 매일 세탁한다.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입니다. 시트는 대상자가 매트리스 위에 눕기 전에 매트리스를 감싸는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면으로 된 것이 이제 습기도 잘 흡수하고 또 땀도 잘 흡수하겠죠. 그래서 너무 진한 색보다는 또 옅은 색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시트가 흰색 혹은 분홍이나 파스텔 톤의 하늘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매트리스 너무 푹신한 것은 오히려 허리에 좋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양모나 오리털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고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합니다. 시트는 이렇게 재봉선이 있거나 두꺼운 소재는 오히려 욕창 발생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봉선이 없는 것, 또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를 매일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1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2번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세탁 후 보고한다.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4번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5번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1번 보시면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수선을 하고 나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줄거나 이 옷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선을 하고 나서 이제 세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2번처럼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지금 하열 같은 경우 뭐 유실금도 지금 없는 경우 갑자기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다음에 세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이제 얼룩이 있네요. 그러면 얼룩을 부분 세탁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세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5번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혈흔이 묻은 옷은 반드시 찬물로 먼저 세탁을 해주셔야 응고가 되지 않고 쭉 하고 혈흔을 헹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하고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입은 후 세탁한다. 2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3번 자주 입는 옷은 서랍의 깊은 곳에 보관한다. 4번 낡은 의류는 요양보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5번 방충제는 보관 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합니다. 의복을 관리하실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섞어 놓으면은 입으시기도 찾으시기도 힘들고 또 정리하기도 힘든데요. 자, 그래서 분류를 해서 수납하시는 게 좋고요.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한 다음에 이제 입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주 입는 옷은 찾기 쉽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깊은 곳에 보관하시기보다는. 자, 그리고 낡은 의류는 우리가 판단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또 방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놔주셔야 방충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2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번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번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번 식사가 늦어져요.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 전달법이죠. 나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달법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의사가 어떻다, 내가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식사가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누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요. 이렇게 나의 의사가 들어가야지 나 전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8번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무서워. 늘 문단속을 해주셨거든. 요양보사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1번 적극적 청취, 2번 존중과 관심, 3번 정보의 제공, 4번 증상 완화 보조, 5번 감정 공감.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감정 공감이죠. 늘 문단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님은 자상한 분이셨겠군요. 예. 그래서 이 대상자와 같이
요 대상자 느끼는 것을 우리도 같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감정 공감입니다. 69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2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화한다. 3번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4번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대화한다. 정답은요? 1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듣긴 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세요. 알아들으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왜 그래요?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옳은 방법이죠.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기저귀를 재운다.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5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치골 상부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방광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배꼽 아래 부분입니다. 배뇨 후에 이렇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주시면 잔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짐을 점차 줄인다. 2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번 멈출 때까지 그냥 둔다. 5번 짐을 강제로 뺏는다. 정답은요? 네, 2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행동, 이렇게 계속적으로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실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이 행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대상자분들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요걸 하게 되는 행동을 우리가 다 모두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점차 뇌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짐을 싸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르신 노래할까요? 손뼉을 친다든지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산책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과자 봉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에 물고 안 줄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험하다며 야단친다. 2번 강제로 뺏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번 대상자가 줄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입니다. 자, 과자 봉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에 물고 계시는 경우에는요. 요걸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 아니면 이제 요걸 이렇게 바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해 주신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약을 먹여 잠을 재운다. 4번 신체적 불편사항을 해결해준다. 5번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정답은요? 4번 신체적 불편사항을 해결해준다입니다. 밤에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배회합니다. 막 돌아다니시는데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돌아다니시는 이유는 뭔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배설을 한다든지 또는 드신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욕구인데요. 신체적인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한다. 2번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멈추도록 힘으로 제지한다. 4번 행동이 진정된 후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정답은요? 5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입니다.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해서 가두거나 이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억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정된 태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시면 또 그때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유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혼자 있게 한다. 2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정답은요?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입니다. 석양증후군일 때는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키워주시면 또 이제 밝아지기도 하고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익숙하세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주는 거, 불 켜주는 거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대신에 1번처럼 혼자 있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어떤 사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혼자 있게 하시면 안 되고 낮에 충분히 자게 하면 밤에 잠을 안 오시기 때문에 불안 증상이 가중될 수 있어요. 조명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5번 같은 방법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석양 증후군일 때 어둠 때문에 어두워지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께 적합한 요양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보다는 훨씬 4번이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번 식사를 주지 않는다. 3번 조용히 자리를 옮겨준다. 4번 큰 소리로 화를 낸다. 5번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정답은요? 3번 조용히 자리를 옮겨준다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어르신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과 이 함께 계신 어르신의 자리를 떼어놓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77번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송편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2번 그냥 두고 진행을 한다.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입니다. 자,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송편 만들기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반복하여 주시고요. 천천히 시범을 보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말기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감추고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함께 외출을 한다. 2번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대상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말기암 대상자, 이제 우울한 상황이시네요. 이럴 때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해서 혼자 내버려 두시면 더 우울해집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엔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이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아유 괜찮아질 거예요. 뭐 이런 피상적인 상투적인 이런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요?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주면 아,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79번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팔을 주물러 경련을 풀어준다. 3번 수건을 입에 물려준다. 4번 머리 아래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5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련을 하는 대상자인데 그냥 경련이 아니고요.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고 있을 경우에 기도로 침이 넘어가면 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침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냥 놔두시고 대신 뭔가 위험한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시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팔을 주무르신다. 이 내용은요.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경련을 하고 계신 상태로 관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억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2차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근골격계에 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가 정답이고요. 수건을 입에 물려주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도가 이 수건을 입에다 넣으면 혀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물려주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세요. 자, 그리고 머리에는 부드러운 거 대주셔야 하고 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심폐소생술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심장이 지금 뛰지 않는 상황일 때이기 때문에 경련할 때는 심폐소생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80번 제가 서비스 방문 시 방에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의식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119에 신고. 정답은요? 1번 의식 확인입니다. 방에 대상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 부딪혀서 넘어져서 쓰러지신 건지 심정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 하면서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언어로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주시고 의식 확인이 제일 먼저 119에 신고 도움 요청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고
기도 유지 이후에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8회 모두 공부를 마쳤는데요. 80문제 푸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이 도움되시고 또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